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진행할 한수미 당진시대 취재차장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여러 당진 소식들이 1369호 신문에 담겼는데요. 오늘은 정치 소식부터 환경, 안전 문제까지 지역의 소식들을 브리핑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산과 송악, 신평을 지역구로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라선거구 현장을 미리 가보았는데요. 현재 당진시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명수 의원과 최현숙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에서는 양기림 의원이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과 함께 정치 신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은미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정재 전 신평로타리 클럽 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김항팔 당진당역 송하급 분회장과 이상열 늘푸른 자동차 공업사 대표, 전영호 신평면 체육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환경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한국동서발전은 전국 3위, 현대제철이 전국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3,490만 5,11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전체 배출량의 5.95%를 차지했는데요. 2019년도에 비하면 109만 6,674톤이 감소했어도 3위라는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반면 현대제철은 생산이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었습니다. 1년 새 637만 7,940톤이 증가해 지난 한 해 동안 2,862만 3,105톤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위 포스코에서 7위 현대제철까지 상위 7개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석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업체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석탄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살고 있는 집 혹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 매일 아침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벽에는 어제 보지 못했던 금이 생겨 있고 현관문이 계단보다 가라앉아 있다면 잘 자고 잘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상황이 당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곡공단에서 일어나는 집안 침하 사건인데요.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곡공단 침하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인근에 있는 공장 벽면 곳곳이 쩍쩍 갈라져서 균열이 가 있고 집안이 내려앉다 보니까 건물 균형이 틀어져서 벽면 타일이 떨어져 나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평해야 할 공장 바닥이 기울어져서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장에 세워둔 콘크리트와 철골으로 만든 수십 톤의 기둥이 당장이라도 뽑힐 것처럼 들렸어요. 굉장히 상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일면서 당진시가 지하사고 조사위를 꾸렸는데요. 조사한 결과 하루에 2,000톤 이상 지하수를 양수하면서 발생한 집안 침하라는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2019년 민원이 제기된 지 2년 반이 넘어서야 한전에서 드디어 집안 침하의 원인이 한전에 있다고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부곡공단 피해 기업들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12일 양승주 도지사와 충남도의원들, 김웅장 당진시장과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한국전력 부사장까지 참석한 대대적인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집안 침하 위험도 조사를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비상대책위원회와 한전 측의 입장 대립이 첨예했습니다. 2시간여 동안 양승조 지사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는데요. 비대위 측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하는 위험도 평가는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진시가 모든 정권을 갖고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해 위험도 평가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1368호 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당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처럼 당진시대도 풍성한 소식들로 청취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브리핑 때 만나요.